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3쪽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왜 급수와 그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냐면, 일단 33쪽 아래쪽을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급수가 S에 수렴한다면 그 급수의 부분합 Sn의 극한값이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이 S란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n번째 항 일반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n번째 항이 나오죠. 왜냐면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1 더하기 an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근데 S의 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의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a n-1까지 다 사라지고 Sn에서 Sn-1을 뺀 게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위에 an만 남게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n-1이 1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에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는 부분합의 극한도 S, n-1번째 한까지 합도 극한을 보내면 당연히 S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n이나 n-1이나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부분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S라는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 sn-sn-1을 쓸 수가 있고, 둘 다 S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을 따로따로 써서 빼는 것과 같겠죠. 극한값의 성질 때문에. 따라서 S-S는 0,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우리가 처음에 급수가 수렴하면 그 조건이 처음에 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수렴한다면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냐면, 그 아래쪽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뭐가 참이죠? 그렇죠. 대우도 참이 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참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0이었으므로 이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리미트 an 결론을 부정하고,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가정을 부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수렴하는 거에 부정이기 때문에 an이 발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급수의 발산을 알려고 할 때는 그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안 되는 경우인지를 체크를 하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 명제의 즉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 그 급수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혹시 할 수 있느냐?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쪽에 보이는 예인데요. 리미트 an이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보면 an이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극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경우엔 분모 분자에 짝꿍을 곱해서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짝꿍을 곱하면 따라서 극한값이 0이 되는데 급수는 실제로 구해보면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따라서 역은 이 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명제의 역은 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고 그 명제의 대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급수를 수렴 발산을 판정하기 위한 좀 더 간단한, 우리가 급수를 다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반항의 극한을 통해서 수렴 발산, 수렴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이 발산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가능한 경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고, 급수의 성질인데 급수의 성질은 여러분들 결과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 급수의 성질은 전에 극한값의 계산 부분에서 극한값의 계산에서의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과 약간 유사합니다. 어떠한 두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그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더하기도 똑같이 따로따로 급수를 더한 것과 같고 뺄셈도 각각 급수의 뺄셈과 같고 상수배도 앞에 상수배를 따로 하고 급수를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곱한 것과 같다 라는 이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급수가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그 극한이 존재를 한다는 뜻인데, 즉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bn이라는 어떠한 급수도 어떠한 값이 존재를 해서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bn이라는 급수의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극한값 사이에는 두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에 이렇게 더한 것도 합쳐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sn과 tn을 더한 것은 당연히 급수 an 더하기 bn의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의 부분합이 되어 s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값 사이에 수렴하는 경우에 성질이 성립하므로 이런 덧셈, 뺄셈, 상수배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곱하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과 이 식을 따로따로 써보게 되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써보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a2 곱하기 b2 얘네들을 다 an 곱하기 bn 더한 거를 쭉 해서 나가는 게 바로 좌변입니다. 근데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 더하기 계속해 나가는 과정과 여기에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해서 Bn 더하기 쭉 해서 계속 해나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따로따로 계속 전개를 해보면 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눗셈도 쪼개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 생각 넓히기는 가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한번 읽고 고민을 해오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